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 호르몬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딴 자격증들인데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은요. 60 개 조에서 100개 조, 어떻게 가늠이 되실까요? 60 개 조에서 100개 조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운용하는 CEO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 입에서 당기는 단 거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탄산음료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내 세포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운영할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포들인데 바로 호르몬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마른 것도 호르몬 때문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살이 찐 것도 바로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호르몬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인데요. 우리 호르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르몬의 아버지는 뇌하수체예요. 네. 그래서 뇌하수체는 인제 어떤 우리의 몸의 상황에 따라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인제 "뇌하수체에서는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물론 생장 호르몬과 단백질 합성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또 송가선이라고 하는 데서는 바로 숙면을 했을 때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 몸을 해독하고 재생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매일 해독을 바로 멜라토닌이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호르몬의 어머니이죠. 갑상선. 자, 이 갑상선에서는요. 우리 목에 있는 나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에서는 두 가지의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갑상선 호르몬과 부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호르몬이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액과 근육의 칼슘을 조절해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체온 유지가 잘 안 되고요. 또 부갑상선 그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면 그 칼슘이 이렇게 제대로 어떤 퍼센트대로 가 있지 못해서 혈액과 근육에 석회화가 생기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 신장이죠. 신장이 바로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이 바로 부신인데요. 이 부신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를 합니다.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 혈압, 그리고 심장 박동, 혈당과 관여하기 때문인데 특히 성 호르몬을 여기에서 분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 호르몬은 물론 난소, 정수에서 분비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분비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인제 우리 그 세포에게 밥을 넣어주는 포도당을 넣어주는 인슐린이죠. 자, 인슐린은 물론 글루카곤과 짝을 이루는데 바로 이자,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난소와 정소에서는 물론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자, 호르몬은요 정말 신비하게요 표적 장기로 수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호르몬이 혈액처럼 뭐 어떤 혈액의 흐름처럼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딱 내리면은 표적 장기로 딱 이렇게 신호에 의해서 수송이 되기 때문에 신호 전달, 예, 이러한 어떤 신경 전달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호르몬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 조한경 박사님께서는 환자 혁명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원재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소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식욕 관련 호르몬은 렙틴과 그렐린인데요. 우리가 위가 비어 있을 때 그렐린이 "배고파."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만 먹어."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지방 세포가 에서 분비가 되는데 렙틴 호르몬이 "인제 그만 먹어. 괜찮아. 인제 됐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얘네가 인제 균형이 깨지면은 비만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호르몬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온 37.5도 유지해야 되죠. 혈당, 네, 맞습니다. 100 유지해야 되고요. pH 농도 약 알칼리성 7.2에서 7.4 유지해야 되고요. 식욕, 네, 유지해야 되죠. 균형이 안 맞으면 가짜 배고픔으로 인해서 자꾸 먹게 되고 그게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고, 네, 인슐린이 인제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안 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거죠. 체핵,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호르몬 신호 체계로 움직이는 우주와 같다. 네,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인제 그만 먹어도 돼." 그러면 지방 세포에게 명령을 내려서 렙틴이 분비되도록 하고, 배가 고파."라고 하면 위에 인제 빈 그 위에 그렐린이 분비가 되어서 밥을 먹도록 하고, 네, 바로 인제 밥이 들어오면 이자와 췌장에서 빨리 포도당에 밥을 전달해야지." 그러면은 인슐린이 인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렙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만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식욕 촉진 호르몬이고, 인슐린은 혈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슐린은 혈액 내 포도당 증가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많이 되게 되면 이제 세포에서는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 너무 많이 먹으면은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는 당을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간과 복부에 저장을 하죠. 이유는요? 네, 맞습니다. 비상시에 쓰려고요. 참, 너무 똘똘하죠, 세포들이. 호르몬도 그렇고요. 네. 자, 인슐린만 통과하는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는 바로 이 전용 수용체예요. 그래서 이 셀은 세포이고요.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TCA 회로를 막 돌려서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당이 밖에서 이렇게 인제 인슐린이 데리고 왔어요. 포도당을 데리고 와서 세포에 넣어 줘야 세포가 건강해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슐린 수용체, 즉 열쇠예요. 그 수용체의 열쇠가 딱 열리면 그때 인제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요때 크롬, 네, 꼭 인지해 두세요. 크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 수용체는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굶어 죽게 되고, 네, 바로 혈액송에 남아서 당뇨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환경상 과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극도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슐린이 와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인제 저항성인데요. 세포 입장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막 자주 드나드니까 세포 입장에서 인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슨 인슐린과 관계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바로, 네, 부신해서 코티솔이 방출이 되면서 얘가 1 순위니까 인슐린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저절로 혈압과 혈당이 확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언제든지 인슐린이 가야죠. 네. 포도당을, 네,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너무 자주 가니까 이제 세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항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빨간 거는 포도당이고 파란 거는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제 인슐린이 인제 크롬과 함께 이렇게 해서 문이 쫙 열리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수용체가 건강하면 세포들은 건강해지고요. 이렇게 수용체가 이렇게 부실해서 이거를 문을 못 열어주면 세포는, 예, 맞아요, 바로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들고 노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질병들입니다. 네. 뭐 모든 질병이네요.
자,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스트레스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런데 스트레스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게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부 스트레스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막 뭔가 신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성취감도 높고 막 너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신이 나고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하지만 우리 몸은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그냥 인지를 하는 거고요. 또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환경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자, 스트레스가 인제 우리가 받으면은 부신에서 코티솔을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티솔은 제1 순위의 호르몬이에요. 생존 호르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을 급상승시켜야만이 이 코티솔이 하는 역할이에요. 혈압과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것 이게. 그러니까 혈당을 시키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인슐린이 당연히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제1 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2-3 순위예요. 그러니까 코티솔이 방출이 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2-3 순위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이 오고 또 그러니까 비만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 특히요. 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 비타민 D, C, 비복합제, 마그네슘, 아연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 질 좋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네. 자, 부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솔은 1 순위. 네, 생존이 1 순위죠. 그리고 나서 생식과 재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물 한 잔 없이 네.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코티솔 덕분입니다. 이 신장 위에 있는 이 부신이요. 만약 코티솔을 분출하지 못한다, 분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코티솔 호르몬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호르몬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체되는 짝이 있는데 코티솔은 프로게스테론과 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중요한 프로게스테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프로게스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지방 분해하죠. HDL 콜레스테롤 높여 주죠. 그리고 수면, 그리고 우울증, 뭐 당뇨, 그리고 식욕 정상화, 콜라겐 합성, 골밀도 증가.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프로게스테론이 네 바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네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 해독 시스템은 매일매일 잠을 잤을 때 멜라토닌이 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은요, 정말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우리 이제 우리가 항산화 그 영양소 하면은 비타민, 미네랄, 산화,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역시 멜라토닌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은 이렇게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가서 추적을 해서 그거를 인제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 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멜라토닌을 위한 항산화 영양소는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과 양질의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인제 우리가 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8 시쯤 되면은 좀 졸리죠. 좀 몸도 나른해지고 그러면은 이때 인제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인제 12 시에서 인제 1시 사이 11 시에서 1시 사이 요때가 멜라토닌 수치가 최고조에 올라요. 요때 인제 멜라토닌이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디톡스. 중요하죠. 병든 세포 재생, 면역력 증가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 없애주고 병든 세포들 다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고 재생해 주고 그럼으로써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고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멜라토닌 부족이 오면 렙틴 저항성이 오고요. 가짜 배고픔이 오고 다음날 달달한 게 이제 먹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만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인제 '아침이다. 일어나야지.'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코티솔이 부신해서 딱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과 혈압 급상승시키면서 인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뇨와 혈압 체크 매일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인제 혈당과 혈압을 코티솔이 주인님을 살려야 되니까 인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혈당과 혈압을 급상승시키면서 네 맞습니다. 인슐린을 같이 끌고 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수면과 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는 가져왔습니다. 메디컬 어드바이스 편집부에서는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그리고 또 정자수가 25%나 줄어들고요. 질이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루에 5 시간 이하 수면하면은 네 1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이 테스토스테론은 충분하다면은 얘네 역할이 근육량, 근력 증대시켜 주고요. 집중력, 성욕, 스트레스 내성 향상시켜 주고요. 지방을 연소시켜 주고 골격, 골밀도를 발달시켜 줍니다. 발기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사실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해요. 네, 에스트로겐보다도 더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근육량이 쫙 줄어드는 거죠. 자 비만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지방량을 증가하게 되고요. 자 테스토스테론이 잘 분비되려면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 복합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우세증 어떻게 처음 들어보실까요? 네 35 세에서 50세 여성의 경우 뭐 그 이상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에스트로겐이 35% 감소하고 토스테론이 75% 감소해요. 네 얘네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이 75%나 감소하니까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우세증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제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냐면 제가 인제 이 보면 젊은이들이 자궁 내막증 막 난소 증후군, 생리통 인제 PMS라고 하는 것은 생리 전에 인제 달고 매운 거 막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유방암, 체중 감량이 당연히 어렵고요. 이러한 증세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고요. 인슐린 저항성이고 환경 호르몬. 제노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과 너무 비슷해서 에스트로겐이 있는 자리를 얘가 차지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저하, 약물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참 정말 슬프죠.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연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의 역할이에요. 면역, 감정, 피부, 호르몬.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연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핍되면요, 아토피, 피부 트러블, 탈모, 그리고 감염 재발, 설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아연은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리 대 아연을 1대 8로 굉장히 차이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아연을 많이 드셔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알코올 섭취, 감염, 수술, 스트레스, 아연 흡수가 이럴 때 감소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또 특히 이 미네랄은 모두 팀으로 인제 작용을 하지만 마그네슘, 철, 인, 비타민 A, B, D, E 이런 것들이 아연과 서로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비타민, 미네랄은 기량작용이 있어서 팀으로 네. 팀으로 활동을 한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제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아연은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강화하고요. 아르기닌 제가 인제 그 산화질소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던 것인데 이 아르기닌은 산화질소의 원료로 정자의 성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굴, 조개, 육류, 닭고기, 호박씨 자 이런 거 매일 드시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바다가 오염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우리는 건강 보조 식품 네 맞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땅이 산성비, 농약 그리고 또 뭐 일사량이 작고 오랜 경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땅이 인제 "미네랄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최근 100년 식품 미네랄 함량과 질병 발생률의 관계인데요. 1900 년도에는 사실 질병이 많지 않았죠. 왜? 우리 땅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점점 갈수록 땅의 미네랄이 줄어들면서 이제 굉장히 신종 질환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현대인은 음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 해요? 별도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도 "미네랄은 팀으로 작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세포에 기능 장애와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는 우리 질환의 원인을 딱 두 가지로 잡았죠. 그게 바로 영양 결핍, 비타민, 미네랄의 결핍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와 같은 독소 이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우리 질환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흡수가 좋은 나노 형태의 그런 가루 요즘에 많이 나오죠. 가루 형태로 해서 물에다가 직접 타서 마실 수 있는 주스 형태로 드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제 그 인증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우리 영양소가 우리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허와 어떠한 기술로 인해서 과학적 기술로 인해서 우리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지 생체 이용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 적혈구 미성숙이라는 질환을 앓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포가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알약으로 처방을 받았지만 하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스 형태의 흡수율이 좋은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저는 염증도 사실 병원에서 못 고치고요. 이렇게 이 주스 형태의 그런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저의 활성산소 대사력입니다. 네. 비타민 미네랄을 열심히 이렇게 흡수가 좋은 이 주스 형태의 비타민 미네랄을 열심히 먹고 다른 영양소도 열심히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활성산소 대사력이 100%인 거죠. 네. 저는 활성산소가 지금 인제 우리가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활성산소가 뭐 몇 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10배 정도가 더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산소가 나와도 제 몸속에서는 네 이것을 이렇게 활성산소를 내보낼 수 있고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이 100%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저의 NK 활성도 수치입니다. 네. 3,560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죠. 네. 바로 이 건강 보조식품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인제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제가 먹는 제품을 좀 권했더니 이분이 그래? 그러면은 전후 비교해 볼게." 해서 먹기 전에 미리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또 인제 1년 정도 먹고 나서 인제 검사를 했는데 어떠세요? 2 배가 늘었죠? 네. 아니 이분 연세가 60 한 중반 정도 되십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400 에서 800 으로 이렇게 2 배를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바로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호르몬이 잘 돌아가게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르몬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타민, 미네랄과 그리고 또 오메가3 라든지 아니면 산화질소라든지 이러한 영양소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인제 결론을 내리자면 살이 찌는 것도 호르몬이고, 네, 맞습니다. 살을 뺄 수 있는 것도 바로 호르몬을 활용해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활용해서 인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 유튜브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네.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몸속 60 개조에서 100 개조의 세포 잘 관리하셔서 젊음과 그리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저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